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20세기 이전과 정반대예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대입니다. 20세기의 밥 먹으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쌈, 양념치킨, 핫도그 이거만이 아니에요. 이게 믹스되는. 그러니까 카페에서 배고프고 다 팔잖아요. 이런 거예요. 전부 다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내일 제가 더 강의를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조리나 제공 방법, 식재료, 스토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쌍도덕 쌍밥집인데요. 대박이고. 오픈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올해 5월달이 매출 최고입니다. 1층에 카페, 2층에 쌈도둑집이거든요. 봐요. 딱 10년입니다. 창업일 2008년도. 홀딱 불이 났어. 다 탔어. 2012년 다시 오픈한 겁니다. 억수로 장사한대요. 쌈밥집. 왜 이렇게 많어? 이것도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13,000원. 야. 뷔페. 자기들이 갖다 먹는 겁니다. 그냥 이게 처음에만 차려줘요. 이렇게 세팅이 딱 차려주고 나머지 더 먹는 건 가서 뷔페로 갖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에 직원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봐요. 장사가 잘 되는 시점, 잘 되는 이유가 유사님 어떻게 알았어? 125세까지 산대. 아이고 끔찍해. 30대 115세까지 산대. 나는 95세까지 산대.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면 우리 나이대가 된 사람들 60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60대 중반이 30년이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다 은퇴했단 말이에요. 60대 중반은. 30년을 뭘 살죠? 20살짜리들은 말이에요. 60살에 은퇴하면 65년을 뭐하고 살죠? 근데 뭐하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 먹고 사냐는 거야. 돈 있어야지. 이지훈님 맞지? 이지훈님도 뭐 100세 넘게 살아. 아니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아니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학이 지금 무서운 인구가 그거예요. 오래 살아서 문제야. 두 번째가 뭐예요? 일자리의 미래 불확실성 아닙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에서 취임 첫날 청와대에다 일자리 판넬까지 만들어서 씌워했지만 일자리 앞으로 늘어나요, 줄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소득의 미래학교라고 써요. 소득의 미래. 네 번째 뭐예요? 대한민국의 미래.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80만 원 받고 아르바이트 뛰고 돈 조금 생기면 홀딱 해외여행 갔다 와요. 그래서 요새 한국의 젊은 놈들이 해외에 무지개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다가 장기정선이요, 장기불안이요, 가계부채죠, 기업부채가 지속 높죠. 한국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깝깝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식당은 식당이 아니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시드니 안에 있는 한식당들 한번 조사해보면 이익 남기는 식당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은요, 이익 남기는 식당이 20%가 안 됩니다. 20% 이익 못 남겨요. 나머지 20%는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60%는 지금 팔래요? 그러면 기분 좋게 혼자 팔아라. 근데 이 식당이 아까 말씀대로 샌디에고 시내에 다운타운에 2블록 떨어진 데다가 오픈을 합니다. 아로마.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라면집을 합니다. 이게 내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굉장히 예쁩니다. 불을 한번 꺼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겠어요? 한번 불 다 꺼줘보세요. 그럼 일반적으로 1번 라멘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답변하죠? 여러분 같으면 질문을 많이 하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마음껏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내부 장식을 참 예쁘게 잘했죠. 잘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라멘집을 하면 이 라멘에다가 사이드 메뉴를 하겠죠? 사이드 메뉴에 주로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아까 만들어 단무지?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돌아볼 거 아닙니까? 사이드 메뉴 뭐예요? 겨자 할 거죠, 겨자. 라면집에 보통 겨자 다 하잖아요. 예, 겨자. 만두. 일본식 겨자 있습니다. 겨자. 예, 겨자. 예? 예, 예. 그거 하잖아요, 겨자. 또 뭐 해요? 번 합니다, 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이거 번이죠, 그죠? 예? 이렇게 보통 이거 겨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로 한다면 시드니의 라면집을 다 다니면서 저렇게 많이 나가니까 이거 할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식당은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게 이제 기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번, 겨자. 잘 보세요. 이게 뭘까요? 딤섬이에요, 딤섬. 딤섬입니다. 자, 작년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홍콩에서 2년 만에 대박 터진 딤섬 전문점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뭘까요? 우리 사장님? 무슨 버섯? 예, 버섯. 그죠? 표고버섯, 맞아요. 표고버섯일까요? 이건 뭘까요? 장미죠? 이건 뭘까요? 그죠? 돼지죠? 이건 뭘까요? 서양배입니다. 이거 뭐예요? 요거 뭘로 했어요, 이거요? 빼빼로입니다, 빼빼로.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딤섬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콩에서 이런 딤섬을 내지 않고 이런 딤섬을 내기 시작합니다. 표고버섯이 딤섬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게 딤섬입니다. 또 보시겠습니까? 이게 딤섬이에요. 또 보시겠습니까? 이게 딤섬입니다. 더 황당한 딤섬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딤섬입니다. 어떨까요? 홍콩에서 이런 딤섬으로 2년 만에 새로운 맛집으로 등극해서 3시 반임에도 불구하고 웨이팅이 걸립니다. 또 하나가 여보세요? 커비터스라고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광동 레스토랑 대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점포가 됐습니다. 라멘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홍콩에 가자. 그래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모든 라면집을 가면은요, 라면집의 공통점이 뭔가니 겨자하고 번을 합니다. 다. 그런데 라면에다 플러스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떠냐라고 했어요. 만들어봐라.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모양이 어떤 거냐 했더니 아까 말씀대로 이 친구가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만들어서 2주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은요 음식점이라는 게요 금방 뜨기 시작하면은요 SNL 때문에요 난리예요 난리. 금방 알려져요. 이게 압축이 됩니다. 소문나면 2주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웨이팅이 걸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새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게 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에 개발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시죠? 이거 뭔지? 앵그리버드 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창적인 메뉴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사이클이 짧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메뉴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직원들이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요. 직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가만히 있어도 야 다음 주에 우리 뭘 만들까? 그럼 지네끼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상에 앵그리버드 번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신바람 나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처음엔 저걸 사장님이 만드느냐고요?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정말 노력합니다. 네. 남편이 일식조리사고 로비는 부인이 해요. 주로. 부인이 다 하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만들어서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여기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맨하탄에 가면은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다 없고 맥도날드 햄버거 자리에 이게 들어갔어요.
프레터 매니저죠.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잘 보시면 패스트푸드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올가닉 커피, 내추럴 푸드예요. 컨셉을 아시겠죠? 핸드메이드 내추럴 푸드. 그래서 여기는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재밌어요, 액자가. 왠지 들어가면 건강해 보이잖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 뭐예요? 사과? 아닌데. 피망. 피망인데 요 표시가 무슨 표시 같아요? 애플 표시 같잖아요? 자, 요거 보세요. 빵이잖아요? 빵인데, 빵을 다 뜯어내가지고 뭐예요? 구두로 만들었어요. 자, 요거 뭡니까? 아보카도입니다. 식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만든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뭐예요? 나비죠.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두 개 잘 보세요. 레몬티드. 요거 뭐예요? 퍼즐이죠. 퍼즐이 요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세상에 작년에요,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요걸 흉내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거 과일입니다. 실제로 과일로 만들어서 이걸 디저트로 팔았어요. 언제?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때.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저걸 디저트로 미처 만들어내지 못했답니다. 저거 얼마 받아 먹었는지 아세요? 놀래지 마세요. 40불 때립니다. 40불. 왜 말이 저거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40불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애인을 데리고 와서 애인한테 자랑하려고 먹여주고 싶으니까 40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독창적인 것은 내가 마음대로 받아 먹어도 손님은 사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칭찬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거요? 요거요? 버섯입니다. 새송이 버섯. 벗은 거예요. 새송이 버섯을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떠세요? 찍게 하고 날리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인증샷을 보여주면 사이드 메뉴 하나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주스도 빼고 이게 지금 하도 날리니까 오죽하면 세상에 한 달 만에 폭스 5 뉴스에 9시 뉴스에 났으려고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기저기서 인터뷰해도 이제는 인터뷰 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가 빗발쳐서 오늘은 아예 전화 코드를 빼놓을 정도였어요. 행복한 비명이죠. 식당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라멘집만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딤섬을 집어넣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딤섬을 만들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라멘집의 대박은 있을 수가. 20년 전 일본에서 소바 전문점이 대박 터졌어요. 소바. 모밀이죠? 뭐 때문에 대박 터졌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이거를 입구에다가 때려 걸었습니다. 이거. 소바죠? 관건은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와사비입니다. 와사비. 와사비를요, 이렇게 세트 메뉴에다가 주는데 강판을 줬습니다. 강판을 갈아가지고, 아시죠? 모밀 소스에다가 담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굉장히 커요. 크다 보니까 3분의 1만 먹으면 이만큼 남아요. 남은 거는 옆에 담아가라고 비닐로 이렇게 딱 봉투를 만들어줬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접착제가 있어서 딱 붙이게끔. 이것 때문에 대박이었습니다. 1463엔에 튀김과 소바로 세트를 냈는데 이게 대박 터진 거예요. 뭐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 아까 여러분들 들깨 칼국수집이 들깨 칼국수만 팔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들깨 칼국수 먹는데 세상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뭘 줬어요? 보쌈을 줬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손님이 졸도한 거야. 아니 칼국수보다 더 비싼 걸 줘? 메인 요리보다 더 비싼 걸 주니까 거기에 졸도한 거거든요. 이것도요, 시장에 가면 보통 700엔, 800엔을 줘야 되는 겁니다. 700엔, 800원짜리 세상에 와사비, 생와사비를 여기다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먹으니까 대박인 거예요.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카레 전문점입니다. 20년 전으로 기억하세요. 20년, 25년 전.
일본에서 대박 터진 건데요. 잘 보세요. 요게 뭐 같습니까? 아이스크림. 그죠? 케이스 같지 않습니까? 20년, 25년 전에 카레를 투고하면 여기다 담아줍니다. 밑에는 그대로 밥이 있고요. 밥 위에다가, 지금은 일반적입니다만, 밥은 밑에 담고요. 위에 딱 요거 드러내면 이게 카레입니다. 바깥 카레가 섞이지 않은 겁니다. 20년 전, 25년 전에 요 케이스 하나 만들고 해서 오사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박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베리코. 유명한 게 뭐예요? 돼지. 이베리코의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하모. 햄이죠? 네? 그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베리코산. 왜 이베리코산의 하모이 유명하냐? 도토리밭에다가 까만 돼지를 방목해서 키웁니다. 그럼 까만 돼지가 방목해가지고 집어대로 뛰어다니면서 뭐 먹어요? 도토리 먹으니까 그 돼지는 얼마나 품질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이베리코산 하모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레를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이베리코산 돼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걸 선전하면서 이렇게 케이스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팔았는데 지금까지도 오사카에서 25년, 30년 동안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서 오사카 쪽에 백화점 가면 지하에 식품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와사비 하나 넣은 것 때문에 아까 라멘집이 딤섬하나 새롭게 만든 것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단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제가 그릇에 깨트리기를 보여드렸죠? 그게 뭐예요? 고정 개념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아까 어떤 사장님이 그러대요. 카페에서 비빔밥을 내고 네, 한국 음식을 간단한 음식을 냈더니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효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예요? 융복합이에요. 믹스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이게 음식입니까 세상에? 이게 음식입니까? 불 한번 꺼볼까요? 이게 음식이냐고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누가 딱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나이 드신 분 보면 야 이게 뭐냐 물감칠한 거냐? 오클랜드에서 제가 본 거거든요 작년에. 오클랜드가 60만 65만 분이 안 돼요. 근데 1시간 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픈한 지 3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러니 내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달려가서 세상에 나도 1시간 20분 기다리고. 근데 모양이 너무 이쁜 거예요. 모양도 이쁜데 거기다 맛도 좋으면 끝내주잖아요? 맛도 더럽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맛있어요. 얘 달기만 할 것 같죠? 이게 어디 달기만 합니까? 이건 안 달아요. 이거 뭡니까? 참치예요, 참치. 예. 요건 좀 달디. 이거 뭐예요? 마케트예요. 마케트에다가 완전히 꽃으로 장식을 해보잖아요? 식용꽃입니다. 이걸 보고서 젊은 애들이 안 찍고 배겨요? 안 날리고 배겨요? 자랑 안 하고 배겨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찍어라, 날려라, 자랑하라. 세상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보면은요, 자, 점포도 참 이뻐요. 인테리어도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3면이 통유리예요. 통유리에다가 전면에다가 이렇게 카페로 차린 거예요. 보세요, 다 통유리에서. 요즘 뉴욕에서는요, 이런 음식이 유행이에요. 유니콘 푸드. 이걸 유니콘 푸드라고 해요. 예쁜 음식. 그래서 유니콘 푸드이 유행하니까 스타벅스도 이런 메뉴를 작년에 개발한 겁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겁니다. 이제는 또 뭘로 바뀌었어요?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이거 뭐예요? 와플인데 새까맣잖아요. 이 새까만 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난 이 소리 나올 줄 알았어. 무슨 먹물? 왜 먹물에 내 묻지도 않았어. 무슨 쪼꼬리지. 그러니까 따라서 보는 것만큼 알고 아는 것만큼 보인다. 맞습니까? 저게 숯이에요, 숯. 스콜푸드예요, 스콜푸드. 이걸 갖다 스콜푸드. 이게 롯데리아,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숯을 정제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기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와플. 이거 뭐죠? 마카롱. 이거 뭐예요? 예, 파이.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아이스크림까지 세상에. 뭐죠? 예? 아이스크림. 새까매요. 이게 요새 뉴욕에서 대박입니다, 지금. 이걸 갖다 스콜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유니콘 푸드.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래서 햄버거도 세상에. 작년에 이건 또 보여드렸어요.
세상에 스시 이쁘죠? 자, 이게 어디 스시바입니까? 바깥에 테이블 3개, 안에 3개, 6개예요. 근데 요래요. 뭐 같습니까? 제과점 같습니까? 카페 같습니까? 스시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세상에, 그죠? 네? 요게 요 안에 든 게 뭘까요? 간장이 간장. 끼꼬만 간장이 비싸니까요. 간장을 여기다가 담아서 찍어준 건데 또 하나 보실래요? 이건 뭡니까? 그죠? 스프라이트에다가 간장을 담아서 세상에 이렇게 뿌려 먹게 만듭니다. 어허, 예쁘죠? 그런데 대박은 세상에 미소루기로 커피잔에다 받아 먹어야 돼요. 서양 애들은 우리처럼 미소를 종기가 익숙할까요? 저게 익숙할까요? 문내가 짱구죠? 나도 저거 2개 사갖고 호텔 가서 먹었습니다. 다르죠? 접근성이 다르잖아요.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일본에 가면은요,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양 애들이 개발한 거를 일본에서 이렇게 여기다 간장을 넣어서 팔고 소스를 넣어서 팔고 요새 일본에 가면 이 스프로이드가 소스의 용기로서 요새는 저게 원래 약아닙니까? 약, 그죠? 그런데 세상에 소스의 용기로 개발한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클리셔를 왜 깨트려야 되는지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영업이 잘 되는 점포는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오늘 강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 양극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혁신하라고 했잖아요. 기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본은 너무 당연한 거고 혁신해야 돼요. 불황일수록 상품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력이 뭐냐는 걸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상품력.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 상품력입니다. 외식업이, 음식점이 성공하려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맛있어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시설과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이건 너무 기본 아닙니까? 이건 너무 기본이에요, 이건. 양이 많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이건 기본이죠?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다 뭐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보자고요. 자, 우리 상품이란. 음식점에서 상품이란 이젠 만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3가지가 믹스돼야 되거든요. 이 3가지가 믹스돼서 중복되거나 융합이 돼가지고 시너지가 커져야 돼요. 그럼 아까 라멘집 공부했죠? 그죠? 아까 많은 음식점들의 사례를 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엮여져가지고 융복합돼서 거기서 시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자, 요걸 좀 더 그래서 상품력이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갖고 중복되기도 하거나 융복합되기도 하는 것으로 시너지를 크게 만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막 섞어. 그러니까 라멘집에서 안 맞는 딤섬도 하고, 그죠? 맡기는 거예요. 꼭 이제는 메뉴에 경계가 없어요. 난 한식이니까 한식만 한다? 처음 많이 봤어요. 막 섞거든요. 괜찮아요. 이렇게 마케팅을 과감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맥도날드가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뭐 음식 탐험대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동시다발적인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그렇게 무섭게 성장한 겁니다. 과감하세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오픈 준비에 하시는 분들 나는 30억짜리인데 무슨 홍보가 필요해요. 오는 손님만 맞죠? 식당 하지 마세요. 오래 걸려요. 오래. 네. 어떻든 간에 줄 세우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작년에 와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식당을 새로 오픈하면 로망이 뭐예요? 줄 세우는 집이죠. 난 줄 세우는 집이 아니니까 따라서 하세요. 온종일 줄 세우는 집.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아니 그런 비전 못 가면 말이야. 아까 라면집 봤잖아요. 들깨 칼국수집 봤잖아요. 그렇죠? 샌디에고의 라멘집도 그 2블럭 나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세상에 2주 만에 온종일 웨이팅하는 식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한 달 만에 폭스뉴스에서 9시 메인 뉴스에 보도했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런 과감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마케팅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케팅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로 분류했는데 1.0 시대는 요거예요.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초창기 마케팅 기법으로 소비자의 생각에 호소하는 방법. 이게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지금 맞죠? 만약에 틀려요. 이거 30년 전에 이게 30년 전에 여러분들 그만큼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20년 전 소비자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 10년 전 소비자 영혼에 호소하는 방식. 다 사람이야, 사람. 그런데 마케팅 시대, 이게 작년에 발표한 거거든요. 기업과 고객 간 온오프라인 변화의 핵심이다. 초연결성. 아까 4차 혁명 얘기했죠?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 미국 같은 소리 오고 있네요. 세상 큰 나라 어디 나라? 러시아. 이거 봐라. 이제 생각이 거기야. 미안해요. 세계 제일 큰 나라는요, 페이스북이야, 페이스북. 아니에요? 18억 명. 곧 20억 명 대 20억 명. 가장 빠른 언론 매체 어디? 구글 같은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업 간 고객 간의 온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SNS 아닙니까? 마케팅의 기법이 여기에요. 이제 문제가. 그래서 필립 코틀러 교수가 이렇게 사람에 관한 마케팅을 생각하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따라가야겠죠. 그 문제는 뭐냐? 국내나 해외 한식당 경영주들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오늘 강의 들으니까 변화해야 한다는 건 아시죠? 유사님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맞죠?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바뀌는데. 호주도 안 바뀌고 있지만 바뀌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바뀌셔야 돼요?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또 하나, 혁신해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혁신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변화, 혁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쪽고 저쪽고 한 거를 내 안으로 다 가져오세요. 내 안에 가져오셔서 내 안에서 숙성시키세요. 발효시키세요. 편집하세요. 재편집. 재편집해서 뭐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라면집에서 딤섬을 보셨죠? 홍콩에 가서 그런 딤섬을 봤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 가져왔습니다.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딤섬의 캐릭터는 뭘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팬더를 만들고. 뭘 만들었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풀어놨어요. 풀어놨더니 그게 또 고객한테 대박 아닙니까? 문제는 뭐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것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 경쟁력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숨가쁘게 성장하는 시대, 기하급수적 변화에 대비해라.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목된 어마어마한 변화를 봤잖아요. 그렇죠? 예? 예. 피자가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고 우리 한국도 이미 무인 카페가 생기고 세상에 이마트에 가시면은요, 어제 오후에 못 들으신 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카트가 날 따라와야 돼. 여러분들 판촉을 위해서 어떤 걸 하냐는 거죠. 해외 한식당들이 판촉에 가장 약한 게 미국입니다. 정말 판촉도 안 하세요. 작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작년에 보여드렸어요. 사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컨설팅을 했더니 나한테 보약을 보내왔습니다. 컨설팅 마지막 날 나한테 보약을 주더라고요. 전 죄송한데 저거 안 먹어요. 저 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저런 거. 근데 안 먹어요.
근데 어떤 분 주님 받아왔습니다. 우리 기사 보고 실어라. 이거 실어 갖고 왔는데 내가 안 먹으면 남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주려고 갖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갖고 왔더니 너무 가벼워. 세상에 2달 치면 60개니까 무거워지잖아. 세상에 뜯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랑 와. 이게 뭐예요? 이게 보약이요? 내가 보약을 안 먹는다라 알고 나 좋아하는 초콜릿이 이런 걸 담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요. 얼마나 위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그런 엽소가 직원한 사람이 60명이 이걸 지금 써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수개월간 대표님의 강의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나를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어디 갔더니 이걸 2박스 주더라고. 난 이것도 안 마셔요. 음료수 사이다도 잘 안 마시니까. 안 마셔가지고 우리 윤 부장 저쪽 연구원 마시라고 줬어요. 2박스를 가지고 내려갔더니 이놈들이 다시 다 갖고 왔어. 내가 마실 게 아니래. 지네가 마실 게 아니래. 왜 지네가 마실 게 아닌 줄 아세요? 뭔 줄 알아요 저게? 세상에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응? 형이 올리냐? 복창동 사장님 단체 손님 오죠? 단체 손님한테 저런 거 하나 주면 어떨까?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걸 강의를 들은 어떤 식당이 이 강의를 들은 식당이 바로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자,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잘 봐요. 정성 500. 죽이지? 이것만이 아니야. 그 다음 또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정성담 컨디션. 그래서 단체 손님 오는 분들한테 저걸 하나씩 드시고 술 드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불원순 주식회사. 이게 회식 온 식당이야. 아니, 회식으로 온 회사야. 불원신 주식회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병씩 준 거야. 어떨까? 알긴 다 하셔. 근데 행동을 안 옮기잖아. 그죠? 이렇게 주었더니 세상에 어때요? 매출이 이날 술 훨씬 더 마셔요. 그리고 술 많이 너무 많이 취한다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정성담의 직원들이 정성담 컨디션하고 아침 죽을 써서 아침에 출근해 가져갑니다. 그 회사에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는데 아침에 속 푸시고요 컨디션 안 하실 때 죽하고 컨디션 풀어요. 어떠셨어요? 거기 살 것 같아요. 죽었는데요.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 끝없어요. 내가 뭘 얘기합니까? 한국의 한육감이라고 하는 식객촌에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 재작년에 대박을 쳤어요. 좀 비싼 집이거든요. 저녁에 10만원 돈 나오고 점심에도 객단가 25,000원, 3만원 나오는데 이 식당이요. 자, 나갈 때 손님한테 뭘 줬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걸 줬어요. 출생 커피. 여러분들 미생 봤어요? 미생 보면 매일 마시면 미생에서 완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풍문의 출생 커피 해가지고 식사하고 나면 나갈 때 저 아이스 커피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줬더니 종로 일가에 온통 저런 거 들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들고 들어가면 야 그거 커피 어디서 줬니? 한육감에서 한육감에 준 거지.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걸 내가 LA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LA의 박대감 내에 제이 김 사장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박대감 내 대박 커피. 그래가지고 이거 잘 봐요. 대박 커피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손님한테 한 테이블에 하나씩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뭐예요? 사탕, 프리마, 그죠? 딱 슈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서 대박 터졌다. 따라서 하세요. 배운 대로 실행하자. 기본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디테일하세요. 지속 성장을 원하십니까? 시대에 맞게 가치를 배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시대에 맞는 가치 창출은 최고의 의식업 지속 성장입니다. 시대에 맞는 가치. 이게 최고의 외식업 지속 성장